오늘 현장은 건입동의 아파트 단지고요. 전에 한번 외부 누수를 잡아드렸던 현장입니다. 물탱크실 밸브를 잠가도 메인 계량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계량기에서 물탱크까지의 구간에 누수가 있네요. 계량기 별침을 확인해 보면 누수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탱크는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고요. 배관을 역으로 따라가 보면 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보면 6호 라인 입구쯤 되는 위치인데 여기서 배관이 건물 앞으로 꺾든 뒤로 꺾든 방향을 틀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방향은 알 수 없네요. 지난번 누수 위치는 중앙광장 한가운데로 광장 뒤쪽에 있는 연못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 부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배관이면 일이 간단해지겠죠. 전체적인 배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량기에서 나온 배관은 아파트 진입로를 따라 내부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이동해보죠. 7배속으로 가서 아파트 건물에 왔을 때 건물 뒤로 배관이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직진해서 건물을 지나고 건물 앞에서 물탱크로 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앞뒤를 모두 탐지해 봐야겠네요. 가스 주입구는 연못 옆 수전에 설치했습니다. 압력은 4kgf 정도 나오네요. 가스 주입을 시작합니다. 누수량이 적지 않아 가스와 공기를 혼합해서 주입합니다. 가스가 누수 위치에 도달하는 동안 일단 청음 탐지를 해보았고요. 앞에 있는 도로가 왕복 6차선이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서 청음 탐지에 엄청난 지장이 있네요.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봤습니다. 곰발바닥이라고 부르죠. 곰발바닥을 들고 건물 앞쪽과 건물 뒤쪽까지 꼼꼼히 청음해 보았으나 누수음은 확인되지 않았고 가스 탐지로 전환하여 단지 전체를 다시 탐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가스 반응이 나타난 곳은 아파트 뒤쪽 지하주차장 환기구인데 사실 지하주차장에는 자동차 매연이 있기 때문에 가스 탐지기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 주변을 앞뒤로 꼼꼼히 체크해봤으나 환기구 외에 가스 반응이 나온 곳은 없습니다. 그러던 중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단 가스를 주입하는 수전 하단에 작은 누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건 메인 누수는 아니에요.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지하 주차장 상단에 높이 1m 정도의 중간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계량기에서 물탱크로 이어진 배관이 건물 앞 또는 뒤에 붙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건물 아래에 있었네요. 게다가 모두 노출 배관입니다. 누수 흔적은 전혀 없네요. 그렇게 해서 배관은 자전거 거치대 밑에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작전을 조금 바꿔봐야겠습니다. 누수가 있는 연못 쪽은 제외하고 지난번 누수가 있었던 위치에서 가스를 주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번 누수 위치를 굴착하고 마감 조치 후 계량기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량기 속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 누수 위치에서 연못까지는 메인 누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새로 가스를 주입하고 탐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 반응이 드디어 나온 곳이 바로 아파트 진입로입니다. 가스 반응 확실히 나오고 있죠. 청음 탐지기로 소리를 들어봤는데 가스까지 확인하고 들어서 그런지 누수음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가스 탐지 없이 청음 탐지만 했다면 상당히 헷갈렸을 것 같은 소리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소리가 엄청납니다. 다음 날입니다. 포크레인 도착했고요. 배관이 깊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미니가 아닌 3W 장비를 불렀습니다. 바닥이 판석으로 돼 있는데 손이 많이 가는 마감이죠. 배관이 깊으면 넓게 파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 넓게 까놨습니다. 배관의 깊이는 무려 2.5m.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드문 깊이죠. 배관이 너무 안 나오니 위치 잘못 찍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수증기가 올라오죠. 드디어 물이 보입니다. 배관이 너무 안 나와서 살짝 걱정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2.5m 장난 아니죠. 배관도 확인됩니다. 30mm PE 배관이고요. 여기가 누수 위치입니다. 돌 같은 것에 찍히거나 눌린 자국 같네요. 여기까지는 모든 게 순탄했습니다. 배관 수선은 멀티 조인트를 사용하면 간단히 끝나고요. 보수용 멀티 조인트는 고무가 씹히지만 않고 철물 양 끝이 어긋나지만 않으면 조립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선을 끝내고 다시 물을 공급해 보니 바로 옆에 누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멀티 조인트 하나 더 채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계량기 속도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별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직 누수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누수 탐지사의 경험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의 촉으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추가 누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따라 더 안쪽을 파봤는데 역시나 안쪽에서 확실한 누수음이 들려오죠. 일을 더 만드네요. 포크레인에게 좀 더 안쪽을 파달라고 했는데 배관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상된 배관을 모두 자르고 새로 연결한 후 계속 탐지를 합니다. 아무래도 배관을 따라 조금 더 길게 파야 누수 위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빗물 집수정 밑은 장비 접근이 안 되어 결국 인력으로 파고 들어갔고 집수정이 끝나는 곳까지 파고 나니 세 번째 누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3m 정도 되는 거리에서 3개의 누수가 발생했군요. 모래나 석분 등 배관 보호 장치를 하지 않고 매립을 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작업 공간이 좀 좁기는 했지만 멀티 조인트로 배관을 잘 수리해 주었고요. 수리 후 별침이 멈추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9시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세 번째 누수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네요. 빨리 진도 나갑니다. 되메우기 작업 먼저 완료하고 여기는 차량 통행이 잦은 출입구라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닫기 전 급하게 레미콘을 한 차 불렀고요. 이 정도 해줬으니 시간이 흘러도 땅 꺼짐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죠. 안전하게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이날은 마무리합니다. 시멘트가 어느 정도 굳어서 마무리를 하러 왔는데 자재를 너무 많이 가져왔네요. 마감 작업을 시작하죠. 복구할 위치에 사모래를 충분히 뿌려주고요. 모래를 평평하게 펴줍니다. 뭔가 좀 어설프게 작업이 되네요. 한석 아래 굳은 사모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더니 작업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이런 작업 자주 하는 것은 아니니 이해 좀 해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마감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 솔직히 전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주입구를 원상 복구해야죠. 엘보를 다시 연결하고 마감까지 해주면 끝. 2.5m 깊이에 누수 3개, 판석 마감까지. 힘은 많이 들었는데 약간 뿌듯함은 남네요. 현재 구독자가 695명, 1000명 채우기 정말 힘드네요. 누수 탐지 후에 구독 좀 해달라고 해볼까요?